네. 예. 자, 등기법을 이제 볼게요. 이 시간에는 그 등기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잡아주고, 진도는 등기법은 나중에 이렇게 기초 입문서 이렇게 이제 보겠지만, 200 아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테마 29번부터 300 아마 313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테마 37번, 이게 가등기. 요 파트가 거의 등기법은 이제 한 80%, 90%가 나오는 겁니다. 이 4장, 5장에서. 자, 요런 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파트를 잘 많이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자, 민법에 186조에 요런 조문이 나와요. 자, 법률 행위, 대표적인 계약이거든요. 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이죠. 토지 건물이죠. 물권, 이렇게 하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민법에 배울 텐데 물권이에요. 물권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인데 설정 이전 변경들은 다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민법에 있어요. 186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요 집을 이제 팔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이제 처음 하는 등기를 이제 소유권 이렇게 보전 등기다 그래요. 보전 등기된 집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집을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근데 우리 민법에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죠. 계약이죠. 계약을 통한 우리 부동산, 요 토지, 건물의 물권, 소유권이죠. 변동, 이전이죠. 요거는 뭐 해야 되냐면 등기소에 등기해 놓아야만이 을이 저 집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잔금 치렀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누가 어떤 소를 갖다 서 어디다가 등기해 놓으면 을이 소유자가 될 것인가, 등기 절차, 이걸 배우는 것이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자, 근데 등기는 어디서 해주냐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해주거든요. 그리고 각 구마다 등기소액 하나씩 있죠. 요게 이제 동작구에 있으면 이제 동작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동작 등기소에서는 우리들이 계약한지 알 수가 없죠. 하루도 뭐 수백 건, 수천 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등기는 등기소에서 알아서 해주지 못하고 우리들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신청하라 그래요.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신청할 때 우리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거래 당사자가 가서 신청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 경우는 이렇게 개인이 가지 않고 이 관공서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관공서라는 것은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법원입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을 촉구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관공서에 촉탁해서 등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 선수로 이제 나중에 처분 제한 등기다 해가지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압류해달라, 가압류, 가처분해달라, 여러분 어디 다 찾아가야 되면 법원에 다 찾아가야 돼요. 그럼 법원이 저 집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관공서가 촉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청지가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여러분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신청지 예외로서 스스로 해준 등기가 있는데 그거를 직권으로 한다 그래요. 등기관이. 그래서 나중에 이 직권이라는 표현을 아까 지적법 배울 때도 직권이라는 표현을 배웠죠. 근데 지적법은 지적소관청인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등기를 직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등기는 등기소에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것들을 직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직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기는 이렇게 등기소 입장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갑을 매도인, 매수인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서 개시되기도 하고 관공서인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개시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직권해서 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등기소에 갈 때, 우리 당사자가 이제 갔죠? 우리 등기는 등기소에서, 자, 우리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자 오지 말고 어떻게 와서 오라 그러냐면, 이게 공동으로 와서 등기는 신청을 하라 그래요. 근데 공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또
이득 보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를 하고,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권리자 의무자가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럼 아까 자 매매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이 됐다가 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갔을 때는 을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권리를 새로 취득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전 등기 권리자 되고 매도인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우리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등기는 성질상 의무자가 없어서 자 일방에 가서 우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대표 선수가 이걸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그래요. 그 대표 선수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들입니다. 자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팔기 위해서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우리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달라고 등기소에 갈 때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상속 등기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아들 앞으로 재산이 넘어오는 게 상속인데 우리 민법 187조는 이 상속 재산을 다른 사람이 처분하려면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해놓고 팔으라 그래요. 그럼 상속 등기할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공동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 등기들은 이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공동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 있고, 자 우리는 등기 제3자들한테 많이 부탁하죠. 대리인들인 법무사들이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등기소에 신청으로 갈 때 우리 등기소에서는 말로 하면 등기 안 해주죠. 그래서 각종 이제 서류들을 요구를 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서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 등기 신청서라고 나옵니다. 이걸 지금 신청 정보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가져가는 첨부 정보를 나눠줘요. 근데 우리 등기관은 우리가 제출하는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 신청서를 보고 그 내용들을 등기부에 적어주기 때문에 이게 신청서들인데 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꼭 적어와라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한 거 있으면 적어와 그걸 등기부에 적어줄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이가 다 적어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첨부 정보들을 막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 계약서의 투기 여부 막기 위해서 구청에 가서 검인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요구하는 등기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땅문서, 집문서라는 요 등기필 정보나 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요구하는 등기 있는데 나중에 이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공동으로 우리가 가서 신청할 때 의무자 걸 제출해요.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는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도면, 뭐 우리 대장 이런 것들을 떼서 또 가야 되는 등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첨부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 우리 신청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들은 우리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등기관이라 하는데 이제 등기관이 하는 절차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서류를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하고 등기는 이 접수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안 갔는지 등기소에서 심사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라 자, 심사하는 사유가 등기법에 29조에 2로부터 11가지 사유가 나와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것을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각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관할 위반이다, 뭐 출석 안 했다, 뭐 이렇게 쭉 11가지 사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러면 등기관은 자 우리 집하고 원수지간이라고 내가 신청만 하면 각하시키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간단한 방법인 소송을 가면 오래 가니까 나중에 이신청 방법으로 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심사해봤더니 11가지 사유를 통과하더라는 거죠. 그럼 등기관은 다음 절차로서 우리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들을 이제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토지나 건물은 집은 한 채, 건물은 한 필지마다 석장의 등기부가 있죠. 표제부 한 장, 갑굴 한 장, 을굴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표제부에는 뭐가 적혔냐면 이 토지 건물에 표시사항이 적힌다 해서 표제부를 하는데 즉 여러분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 적히는 게 표지보고. 자, 우리 갑구라고 있는데 갑구는 그 토지의 소유자의 변동 관계가 있을 때 기록하는 것이 갑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고 권리자 누군지 성명 주소 이렇게 써놓고, 아까 우리 갑이 을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면 이건 소유권 이전되니까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소유권 이전 몇 월 며칠 매매로 넘어갔다 이렇게 써있고 새로운 소유자 을 이렇게 적어놔요. 자, 그럼 이제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히는 게 을구예요. 그래서 저 집에 소유권 집에 이렇게 은행의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세입자가 이렇게 전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은행한테 대출받고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세입자고 그 사람이 전세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히는 것이 을구예요. 을구. 자, 이제 기재할 때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는데 3억을 대출 받다가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가 들어가죠. 그리고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배당 순위는 이 등기부에 순위번호에 적힌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를 들어갔을 때 은행이 1순위냐 여러분이 1순위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순위 올라가더니 은행 1순위면 나중에 돈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한이 나중에 요 순위번호에 등기 줄 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 순서대로 자, 1번, 2번, 3번 나중에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붙여주는 끼를 주등기라고 표현을 써요. 옛날에 독립등기라는 지금 주등기입니다. 근데 어떤 등기는 뒤에 행해졌어요. 근데 1번, 이 주등기 순위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 주등기 순위번호를 이어받을 필요성 있게 주등기에 붙여서 1-1, 2-1 이렇게 해준 등기가 있어요. 이걸 붙여서 한다고 해서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부기등기 해놓으면 나중에 순위는 그 주등기 1번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등기냐면 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나오거든요. 자, 우리 등기 명의라는 것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등기 명의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회사 상호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빛에 있다가 우리은행으로 해서 상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갔을 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우리은행이 이 집을 1번 순위로 3억을 대출해 줬어요. 자, 중간에 2번으로 저당 전세권이 2억이 들어갔네요.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바꿨을 때, 이 순위번호 적을 때, 요거 10번, 이렇게 주등기에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번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줘야 맞을 건가요? 뭘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 은행이 상호 바뀌었다고 1번을 받다가 10번으로 넘어가면 은행 상호 바뀌는 순간 망했겠지. 그래서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위에 있는 1번 순위로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1- 이렇게 항상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이 등기를 마쳤다고 조당을 찍는 것을 날인하는데 지금 등기소에서는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고요. 등기관마다 이제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그걸 식별부호라고 그래요. 이렇게 식별부호를 붙이면 등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등기를 마쳤다는 완료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완료 전까지 여러분이 등기 신청을 취소시키는 것을 취하라고 그래요. 취하할 수 있어요. 취하가 없으면 아까 갑에서 이 집을 이제 을한테 팔으면 을이 저 집의 새로운 권리자가 됐죠. 그죠? 그럼 을이한테 새로운 권리자가 있다고 옛날에 그 땅문서 집문서라고 하는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이 등기필 정보를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등기 일생이 끝나요. 이 등기 절차 이거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는 시험 보러 가죠. 그죠? 여러분 소유권도 배우고 전세권, 저당권도 배우는 이것도 민법에서도 배우거든요. 근데 민법과 등기법에서 나오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막 사람들이 헤매버리는 거예요. 민법은 배울 때 민법대로 배우는데 이게 민법에서 풀어야 될 포인트야. 등기법에서 풀어야 될 포인트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법에 이제 문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민법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등기법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뭐하러 가냐면 등기소에는 등기로 가는 거니까 등기법의 모든 문제는 다 뭐라고 주어가 나오냐면 무슨 등기는 이렇게 주어가 나와요. 무슨 등기는
민법은 무슨 등기는 그렇지 않아요. 갑은, 을은, 병은 이렇게 나오지. 근데 민법은 등기법은 절대 갑은, 을은, 병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무슨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 종류가 우리 굉장히 많은데 등기법에서 한 31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등기가 우리 소유권 아까 처음 하는 보존 등기는 아까 소유권이 이전 등기는 거기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는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아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그리고 아까 처분 제한 등기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는 해가지고 무슨 등기는 해놓고 지문 내용으로 우리한테 8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등기가 우리 당사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하는 등기인지 등기안이 직권한 등기인지 법원이 관공서가 촉탁을 한 등기인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가압류 등기는 그죠? 경매 기입 등기는 가압류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는 자 우리 등기안이 직권이냐 관공서 촉탁이냐 당사자가 신청이냐 답을 제가 써놨네. 관공서가 뭐라 그러냐면 직권한 등기들이에요. 자, 촉탁으로. 아까 우리가 자 우리 채권자가 가압류해달라, 경매해달라 어디에 가서 신청으로 가냐면 법원이에요. 법원. 그럼 법원이 저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 등기 주세요라고 관공서가 촉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다 이렇게 맞지 등기안이 직권한 등기다 당사자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등기다 이러면 X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신청으로 갈 때 이 등기가 공동으로 가는 등기인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인지 물어봐요. 거기에 해당될 문제가 상속인이 수인일 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어보고 포괄 유증. 나중에 유증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유언에 의해서 마담한테 제3자한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인데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일까 공동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자, 우리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좀 공동으로 간다는 개념은 권리자 의무자 가는 게 공동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수십 명이 가더라도 그거는 의무자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건 단독 신청이라고. 그럼 상속인이 한 사람이건 10사람이건 권리자만 가는 거니까 상속 등기는 단독으로 가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유증은 아까 제가 유증은 돈 많은 할아버지 얘기했죠. 할아버지를 유증자, 다방 마담을 수증자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이제 유언을 집행해 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증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마담이 혼자 가서 자기 거다 할아버지가 줬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죽었으니까 할 수는 없고요. 할아버지의 이제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돼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단독이지 공동 이러면 안 되고요. 유증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공동인데 이걸 단독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계약일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한두 개만 예약 말고는 다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등기 의무자라는 건데, 이때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의무자인 건데,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3번 문제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우리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걸 발생하는 설정이에요. 그때 전세권자라는 세입자가 등기 권리자일 것인가 등기 의무자일 것인가고요.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전세권 3년 요렇게 했다가 3년이 끝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때 하는 게 이제 전세권 이제 말소 등기인데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 이 전세권자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일 것인가 등기 의무자일 것인가 물어봐요. 자, 그때요. 자, 우리 전세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나중에 집주인, 땅주인 이런 사람들을요, 누구라고 하냐면 전세권을 만들어줬다 해서 전세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고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권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에요. 자, 집주인이 이 땅에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 건물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세권 들어가면 전세금을 줬지만 사용 수익권을 전세권자가 이렇게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 전세권자가 등기 뭐가 되냐면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이 끝나서 전세권이 소멸해서 이 전세권이 말소되면 이때는 전세권자가 자기 권리 상실하니까 이때는 이 전세권자는 이 말소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 발생하는 설정등기와 사라지는 말소등기는 모두 권리자무자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나오지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거꾸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되지 권리자다 이렇게 나오면 속에는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네 번째죠. 우리 신청서를 적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신청서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필요적인지 임의적 기록사항인지 물어봐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신청서나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 원인에 있을 때만 적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인은 계약이에요. 계약에 그 내용이 있을 때만 등기부에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존속 기간, 요게 등기부에 신청서에 반드시 적할 필요적인가 임의적인가요? 예. 자, 요 존속 기간은 임의적입니다. 우리 전세권에서는 요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적이고, 요 기간 나온 것은 다 3년 살 것인지 5년 세대로 살 것인지는 당사자의 약정에 맡기기 때문에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존속 기간은 임의적으로 기록된 사항이지 필요적으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이러면 X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등기할 때 다 필요적 기록 사항인데 제가 그 약지 보이기 요것만 임의적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약정 특약, 지상권에서는 치료, 임차권에서는 보증금, 저당권은 이자, 그 기간 나온 거죠. 아까 변제 기간,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은 임의적이라.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전세권의 존속 기간 나온 거죠. 그 요거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게, 자, 그 등기할 때 아까 첨부 정보들을 제공할 것인가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문제 있죠. 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자, 집 전부에 대해서 전세 세를 들어갈 때 도면이라는 첨부 정보를 우리가 등기소에 제공할 것인가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물어봐요. 자, 우리 도면은 요 집 전부일 때 도면을 가져가지 않고요. 일부일 때 어떤 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요구해요. 다른 사람 또 다른 방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 설정할 때만 우리가 도면을 갖다 주시죠. 부동산 이렇게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들어갈 때는 도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사유인데, 이게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각하사유를 다른 말로 신청할 수 없다,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섯 번째 문제. 자, 공동 소유자 중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집을 세 사람이 신축했어요. 갑을 병이. 그래서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자, 갑이 빨리 자기 3분의 1 지분만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 하고 싶어요. 그럼 가면 받아줄 것이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 보존권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지분이, 일지분이 처음부터 다 나와야 돼요. 그럼 한 사람만 나오고 또 한 사람 안 나오고 또 이 사람 또 다시 가고 이 사람 또 들어가면 색장이 등기부가 정장이니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자 중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권은 각하사유다, 등기할 수 없다,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각하사유가 아니다, 신청할 수 있다, 허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XXX 그런 겁니다. 일곱 번째는 통과되면 이제 등기부에 적어줄 때, 아까 제가 등기부는 석장이라고 했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요 내용이 표제부에 행해진 등기인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자, 우리 대표는 이제 문제 7번에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냐? 아파트의 노인정이에요. 아파트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규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때, 자, 우리 노인정은 이렇게 단독주택이니까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야 돼. 근데 이 노인정은 아파트 개별 주민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갑굴군 있을 필요가 없어서 갑굴군 두지 않고 나중에 노인정 등기부를 떼보면 이렇게 표제부만 이렇게 남아있고, 이 표제부에 몇 월 며칠 규약 설정 공용부분 무지개 아파트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등기부 떼보면 이렇게 요거는 아파트의 노인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는 표제부에 행해지는 등기다 이렇게 맞지. 갑구에 행해진다, 을구에 행해진다 이러면 X라는 게 있어요. 그게 표제부인지 갑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등기를 순위번호 적어줄 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 순서대로 1-1, 1, 2, 3번 이렇게 쓰는 등기를 아까 우리가 주등기라고 했었고, 1-1 쓰는 등기를 부기 등기인데, 그럼 그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건지 물어봐요. 그럼 7번째 문제. 자, 우리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 갑은 누구냐? 소유자죠. 소유자부터 처음 도출되는 등기는 다 무슨 등기들이냐면 주등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도 소유자부터 처음 생기는 거고, 전세권도 소유자부터 처음 생기니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다 이렇게 주등기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들, 자, 이런 것들은 자, 그죠? 자,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 이런 것들은 다 주등기입니다.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 근데 거꾸로 이제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 있거든요. 자, 을은 소유자 이외의자입니다. 전세권자, 저당권자. 자, 대표 선수가 여기는 안 나있는데 아까 등기 명인 표시를 봤었고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됐다가 이게 재산권이니까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자, 이전 등기에 행해질 때는 이거는 갑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을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을에서 병으로 오는 거거든. 소유자 이외의자로부터.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1-1, 2-1 전세권이 넘어갈 때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는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는데 매년 물어보는 거죠. 여기 8가지 물어보는 게 우리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자, 등기법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무슨 등기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를 주어할 때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물어본 건지,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전세권 말소인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무슨 등기. 그리고 나서 8가지를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등기가 신청인지, 관공서 촉탁인지, 등기 아닌 직권인지. 그래서 문제, 자, 자, 상속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이다, 직권이다 이러면 의심을 가야 돼요. 이게 직권이야, 촉탁이야,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등기야. 이렇게. 두 번째, 그 등기할 때 이게 공동인지 단독이지. 그 등기가 공동이래. 그럼 그게 공동이야, 단독이냐 이렇게 의심을 가야 돼. 세 번째, 자, 요 등기할 때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래. 그럼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의심을 가야 돼. 네 번째, 신청서에 이걸 필요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야 의심을 가야 돼. 반대니까 다. 다섯 번째, 요 등기할 때 이런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해야 되는 거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가야 돼. 일곱 번째, 그 등기를 각하시킨대. 그 내용이 각하사유인지 각하사유가 아닌지, 허용되는 건지 아닌지 의심을 가야 돼. 마지막으로 어떤 등기는 갑구해 준대. 그게 갑구해 줘야 될 거야, 을구야, 표제부에 하는 등기야 의심을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등기할 때 그 등기가 부기 등기 해준대. 그럼 이게 부기 등기 해주는 거야, 주등기 해주는 거야. 이게 다 반대예요, 반대. 이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무슨 등기는 해놓고 이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이제 못 찾아서 전부 다 헤매버리는 겁니다. 등기법에 이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민법은 절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갑을 병은 무슨 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지. 등기법은 또 그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오전에 이제 나눴던 보물 노트에 한 장짜리 있었죠. 소유권 이렇게 그 2장짜리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소유권 제일 먼저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해가지고 31번째 등기가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을 거예요. 31가지 등기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옆으로
자, 옆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느끼들이 단독인지 공동으로 가서 하는 느끼인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공동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이 누가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그리고 요 신청서 여기 이제 필요적인지 요 내용이 임의적 기록상인지, 요 등기로 갈 때 요 첨부 정보들을 제공하는지 그 등기할 때 제공하지 않는지, 그 등기할 때 이게 이제 각하사인지 각하사위가 아닌지, 그 다음에 여기 표제분지 갑군지 을군지, 마지막으로 여기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장은 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옆으로, 자, 17번 등기에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 16번 등기 나오는데 그걸 옆으로 보는 게 4장이고 17번까지 보는 게 4장이에요. 5장은 18번, 17번 등기입니다. 5장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부터 그 31번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나올 건데 그거를 옆으로 보는 게 5장이에요. 5장. 그리고 1, 2, 3장은 이 옆으로 본 것을 몇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장 반에, 요 2장 반에 뭐가 끝나냐면 등기법이 다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아까 제가 이런 문제 나오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존 등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요 내용을 우리한테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 지문 내용. 그리고 아까 상속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이 상속이한 소유권 요 내용들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31가지 정도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안 돼서 제가 각종 이렇게 감기사항이 있고, 아까 4장, 5장이 있어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는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쭉, 아까 무슨 등기는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요 내용들, 요거 이제 쭉, 요것들 이제 보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 하나씩 이렇게 봐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1년 내내 하는 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걸 잘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편히 등기법도 조금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체계를 딱 잡아놓으면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도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아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거 다 체크해놨다가 요거는 아직까지 모르겠네. 그럼 그것들만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체계를 잡아놨으니까 그 테마 29번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부터 쭉쭉 하나씩 이렇게 보러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요 등기법 중요한 자료 요것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문 요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요렇게 흘러간다 이런 것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돼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우리가 맨날 한마디 외치고 마치는데 반드시 우리 학교 간다. 우리 개근하면 학교 가는데 이 개근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근 여러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실력이 좀 와 있을 거예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다 보면 그거 있었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의 조건 사례 똑같이 하다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